포인터, 오늘부터는 이 포인터라는 걸 뺄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이제 문제 푸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변수 i의 값을 해킹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i의 값이 30인데 출력할 당시에 50이 나와야 되니까 i의 값을 50으로 변경하면 돼요. 이제 보시면 조건에 i의 값을 직접 바꾸는 거는 안 된대요. i는 50 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는 50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바꾸면 뭐 잘 돼요. 당연히 잘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우선 여기 코드를 먼저 해석해 보자면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i에다가 30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덮어쓰기 한 거죠. i라는 공간에 30이 있었는데 여기 위에 50이 덮어 쓴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만 집어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출력했을 때 뭐 i는 30, 50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보시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실행 버튼 누르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컴파일러가 이 메인 함수 안쪽을 기준으로 읽어드리죠. 그죠? 그 읽어드려서 뭐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죠. 이 printf의 유무에 따라서. 근데 이제 좀 인간의 언어로 그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컴퓨터는 이제 0과 1만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현재 이렇게 작성한 코드도 사람의 언어인가요? 이 주석 제외하고 뭐 printf, 뭐 return 이런 거, 뭐 int i는 30 아니죠? 이게 인간의 언어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정수만 들어가는 변수 i에 30을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얘는 뭐 기계의 언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 언어라고 합니다. 중간 언어. 중간 언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컴퓨터에게 뭔가 말을 해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유하자면 이 인간의 언어와 컴퓨터의 언어가 다르다는 차원에서 뭐 해외여행 간다고 할 때 해외여행 가려는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가야 되나요? 그냥 뭐 가입하고 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번역기 있잖아요. 번역기만 있으면 훨씬 편하죠. 외우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중국 여행을 가는 거랑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돌아다닐까요? 그냥 중국어 할 줄 아는 친구가 더 잘 돌아다니겠죠. 뭐 그렇다고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뭐 여행을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유는 뭐 번역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 번역기라는 거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번역기. 원래는 이제 컴퓨터가 진공관 시절일 때
0과 1을 전부 컨트롤 해야 했습니다. 뭐 애니악이라고 불리는 시절에. 그래서 근데 이제 언어가 개발되면서 좀 번역기를 만든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말을 거는 기계 쪽에다 말을 거는 건 맞는데, 중간에 여기서 한 번 더 번역을 해줘요. 여기서. 그래서 그 번역된 말이 기계 쪽으로 전달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을 하는 건 이 번역기라는 녀석이에요. 번역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뭐 REPL 같은 거 쓰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번역기라고 합니다. 이제 번역기인데, 그 컴파일러라는 용어가 있어요. 컴파일러. 이게 무슨 뜻인지 보자면, 그냥 언어 그 자체로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컴파일? 보시면 뭐 다른 기계어로 번역하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컴파일러 하면 이제 뭐 번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게 컴파일러예요. 뭐 이 REPL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컴파일러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 언어인 우리는 C죠. C로 이제 일을 기계시키면은 컴파일러는 0과 1로 이루어지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번역한 내용을 기계 쪽에다가 전달해요. 이 전달을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컴파일러를 안 쓴다. 그러면 기계어를 외워야 되는데 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배웠던 문법은 여기 컴파일러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이 또 존재하죠. 그 규칙을 잘 따라야 해서 우리가 뭐 변수, 뭐 함수, 뭐 반복문 이런 거를 공부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실행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쓴 코드가. 이렇게 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메모리.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코드만 보고서 실행하려면 몇 바이트가 필요할까요? 그냥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그냥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여기에 인트가 있으니까. 인트는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 최소 4바이트죠. 자, 그러면 메모리는 어디서 관리해요? 운영체제가 하죠. OS. 이 해당 PC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관리합니다. 이제 OS가 메모리를 관리하는데, 코드를 실행하면 이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에다가 요청해요. 메모리를 요청해요. 그래서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코드만큼 메모리를 할당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운영체제한테.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이 메인 함수 안쪽을 대략 들여다봐요. 그래서 견적을 짭니다. 뭐 이렇게 i2는 80 이라고 하면은 뭐 이것도 인트니까 4바이트여서 총 8바이트 필요하죠. 4바이트가 2개니까. 알고 있는 건 2개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한테 가서 8바이트 give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러면 몇 바이트 필요하죠? 9바이트예요. 4바이트 2개, 1바이트 1개.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운영체제 4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중이죠. 인트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 4바이트라는 메모리, 이 공간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떼어주는 걸까요? 자, 선택지 1번 공간 신생 공간 생성 첫 번째, 두 번째 공간 할당.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이 4바이트의 기원, 생성일까요? 할당일까요? 할당이에요. 그러면 왜 할당일까요? 자, 변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버리면 변수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변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4바이트짜리 공간이 생긴 거고 이 안에다가 30을 넣는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공간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한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할당받는 거예요. 4바이트만큼 떼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램 얘기했죠. 이 정도? 램은 메모리라고 했죠. 만약에 8기가짜리를 꽂았다. 8기가짜리를 꽂았으면은 뭐 8기가만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16기가면은 당연히 8기가보다는 많아지는 거죠. 그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8기가짜리 램을 샀다. 그러면 이 8기가 중에서 4바이트만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건 너무 크게 그렸으니까 본인이 이제 만약에 8기가짜리 램을 샀어요. 샀는데 만든 프로그램은 8기가보다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8기가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 8기가짜리 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딱 봐도 이제 메모리에 한계가 있는 거죠. 최대 크기는 고정값이에요. 8기가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뭐 메모리가 있다고 할 때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관리한다고 했죠. 근데 뭐 이게 4바이트가 딱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밖에다 떼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떼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뭐 이만큼 밖에다가 떼주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니까 메모리라고 할게요. 떼주는 게 아니에요.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4바이트가 필요한데 운영체제한테 가서 나 4바이트만큼 줘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공간에다가 만든 건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공간에다가 4바이트만큼 할당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옳게 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이게 옳게 된 상황입니다.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는 i이고 크기는 4바이트예요. 그 안에는 이제 3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안에 변수의 특정 공간을 운영체제가 잡아줍니다. 현재 그게 이거인 거고 크기는 4바이트. 공간의 별명이 i인 거고요. 뭐 별명이라고 했는데 이 공간의 이름이 별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요 안에 3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도 이 3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요. 0과 1로 변환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나타내 보자면 좀 키울게요. 너무 키웠다. 이게 많이 익숙한 형태예요. 여기는 0000 30을 이진수로 나타내는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0000이고 1110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이진수예요, 이진수. 그래서 자, 이러면 몇 바이트 필요하죠? 8바이트 필요하죠? 자, 이제 새로운 거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는 그래 1이라고 해놓고 1 그리고 여기도 1이라고 해놓고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30 나오죠? i1은 30이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n%를 붙여봤습니다. 변수명 앞에다가 여기다 뭐 n%를 붙였죠? 이 n%를 붙이면 뒤에 오는 변수가 사는 곳의 주소입니다. 주소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이 정도? 이게 뭐 그냥 대략 한국 지도라고 할게요. 여기 뭐 강원도 있고 여기 뭐 경기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있고 충청도 있고 전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충청도는 이렇게, 여기가 전라도, 그 다음에 여기가 경상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도로 행정 단위를 나눈 거죠. 그쵸? 자, 지금부터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의 경우 행정 단위는 바이트로 나눕니다. 바이트.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이 1바이트예요. 아니다, 이거는 밑에다가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메모리를 사서 꽂았는데 이게 80바이트다. 그러면 쭉 진행하는데 여기 지금 이 빈 공간에 이런 애들이 좀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근데 생략한 거고 이런 식으로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80바이트면은 단위가 1바이트 단위니까 방의 개수는 총 80개죠. 그러면 첫 번째는 0이 될 거고, 그렇죠? 여기는 1, 2, 3.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은 79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i1, i2라는 변수를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떤 변수죠?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지역 변수 했던 거 기억나시죠? 메인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변수인 거고. 그래서 이 지역 공간에서 만드는 변수가 지역 변수예요. 네. 그래서 메모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일단은 총 6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줄여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이게 메모리인데 크게 윗지역 그리고 중간지역 아래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 변수가 사는 공간은 여기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공간의 이름은 스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스택. 그래서 스택이 쌌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 관리할 때 차곡차곡 쌓습니다. 공간에서 메모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쌓여요. 그래서 지금은 인트가 2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공간 창출이 아니라 할당 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이게 무작위로 떼어주지도 않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요. 이렇게. 조금 더 수정해보자면 이렇게. 이 LD 있죠? 이거는 롱데시멀이에요. 롱데시멀. 그래서 웬만하면 롱을 앞에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1과 i2의 주소를 보려고 할 거예요. 자, 주소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출력하려는 게 이건데, 앞에 n%가 붙었으니까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소를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결과를 좀 확대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i1, i2는 0이었던 것 같은데, 맞네요. 자, 이렇게 나와요. i1과 i2의 주소를 꺼내왔습니다. 각각 i1의 주소, i2의 주소라고 읽으면 되는데, 자, 보시면 주소의 크기가 어때요? 이걸 보기 전에 그냥 자릿수가 되게 많죠? 왜냐면은 이게 맨 위에 있는 이 방 번호가 0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80이라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자, 이 상황이면은 i1과 i2는 그냥 대략적인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소라고 했으니까 그냥 되게 멀리 있겠죠? 자릿수부터가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대략 뭐 밑에쯤에 있겠죠. 왜냐면 많이 멀어져야 이 방 번호가 커지니까. 그러면 이런 주소값만 보고서라도 밑바닥이 생기겠구나, 메모리에 밑바닥이 생기겠구나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쪽인 거죠. 그 영역이 수가 커질수록 여기도 똑같이 이것도 메모리니까 위쪽 아래쪽 수가 커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은 i1이랑 i2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i1이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두 변수의 주소값 이거를 잘 보면 1의 자리만 다르죠? 1의 자리. 그러면 i1의 주소값이 왜 더 클까요? 이 그림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생겼잖아요. i2는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리고 i1이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여기에 먼저 생기고 여기에 i1의 주소, 여기가 i2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숫자는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갈수록 커지니까 i1이 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있고 i2 아니다, 이건 빼지 말고 i1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4칸 그렸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i2랑 i1 둘 다 인트잖아요. 인트는 4바이트만큼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 한 칸은 1바이트라고 했고요. 그러면 i1의 주소를 한번 써보자면 84, 85, 86, 87. 그럼 여기는 자 84인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 그림을 이 그림 말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83이죠. 왜냐면 당번호는 여기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근데 i2는 마지막에 생겼잖아요. 그럼 i1이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84, 85, 86, 87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i2에 주소가 잡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는 83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82인 거고 여기는 81인 거고 여기는 80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스택 공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그래서 메모리의 행정 단위는 1바이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바이트씩 나눠서 총 4바이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 한 칸당 1바이트니까. 그러면 여기서 int 대신에 short라고 썼습니다. short라고 이렇게요. 잘 보세요. 이 부분 잘 안 보이네. 이 부분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냥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테두리 영역 표시한 부분 다 4 차이 나죠? 만약에 지금 쇼트로 바꿨는데 쇼트로 바꾸면 몇 차이 날까요? 2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 났죠? 한 번 더 실행해보고 78, 76 38, 36 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쇼트라는 타입 특성상 2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변수 한 개당 2바이트씩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실행할 때마다 이 값이 계속 바뀌는데 이 차이 난다는 거는 변함없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다르네. 여기는 뭐 84일 거고 뭐 2바이트니까 당연히 2칸이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86이죠) 87인 거고 여기는 85인 거고 여기는 84고 2바이트 차이 나죠?
여기서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운영체제가 하는데 이제 뭐 위쪽 뭐 중간 아래쪽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 지역의 이름은 뭐라고요? 스택 지역에는 이제 지역 변수가 사는 공간이고요. 지역 변수가 사는 공간인데 이 반대로 말하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운영체제를 찾아가면 이 운영체제는 이 스택 공간 여기에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스택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메인 함수는 누구를 찾아가죠? 운영체제에게 가서 운영체제는 메인 함수의 내용물을 보고 견적을 냅니다. 지금은 2바이트씩 2개니까 총 4바이트면 충분하겠다 라고 판단해요. 근데 이제 운영체제가 갔을 때 필요한 메모리를 이 무작위로 주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무작위로 줘도 되긴 해요. 공간 여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림 그리는 곳을 뭐라 하지? 그냥 종이라고 할게요. 종이에다가 좀 효율적으로 뭔가를 많이 그려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의 크기별로 이런 식으로 안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호랑이 되게 크게 그려달라고 해요. 이렇게 그림에 가득 차도록. 그러면 그 호랑이는 들어갈 공간이 없죠. 근데 이제 작은 그림을 여기 구석부터 차곡차곡 그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근데 이제 뜬금없이 큰 뭔가가 들어온다. 그림이. 그러면 여유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들어와도. 근데 이렇게 무작위로 막 그렸다고 해가지고 여유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네. 빈 공간은 많은데 더 큰 무언가가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관리해야 하는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그리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지도 모르는데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좀 묵직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그러면 빈 공간이 많은데도 낭비하게 되잖아요. 다음에 들어올 프로그램을 위해서 얘네들은 이제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메모리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운영체제가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할당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i1, i2에게 공간을 떼줘야 돼요.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일정량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운영체제는 딱 맞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얘네 두 개를 떨어뜨려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해당 타입의 크기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스택 영역에 깔리는데 그 스택 영역은 이 아래쪽이라는 거, 메모리에서 이쪽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딱 맞게 관리해야 하니까 사용해야 하는 전략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